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묵기수입니다. 이번 주에 했던 걸 요약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주에는 등기의 유효 요건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등기가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체 관계와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등기가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을 등기해야 한다. 신청 절차에 우리가 신청 절차에 험결이 없어야 한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허무인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일치의 정도이거든. 이게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죠. 이게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거든.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만 일치를 한다면 지목 면적은 약간 차이가 있어도 무효로 하지 않고 경정 등기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건물이죠.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에요. 이때 토지는 유효 무효의 기준은 소재 지번이지만 건물은 유효 무효의 기준이 소재 지번이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유효로 하겠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요건의 완화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 말. 그래도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정도는 유효로 해주겠다. 여기서 4개가 나오죠.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없어도 유효해요.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두 번째, 모두 생략 등기죠. 그죠? 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을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가 이루어졌다면 역시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죠. 그죠? 세 번째는 사실은 정려를 했는데 등기는 매매로 한 거예요. 이때 실체관계만 일치한다면 유효로 하겠죠. 네 번째는 무효 등기의 유용입니다. 이 무효 등기의 유용은 갑구 을구에서만 인정을 해요. 표제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갑구 을구에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인정을 해요.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멸실등기죠. 부동산 표시와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하거든. 그러면 부동산이 있고 등기부가 있는데 부동산이 화재나 소해로 소실이 됐다면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를 그대로 두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을 지었거든. 그러면 이 건물의 신축의 건을 과거 등기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새로 신축했을 때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 신청은 임의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강제 신청이 있어요. 그죠? 그게 표제부에는 여러분들 1월이죠. 세계죠. 그죠? 부동산 표시 변경은 1월, 멸실 등기는 1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란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갑구 을구인데 을구는 의무가 없어요. 갑구는 의무가 있는 게 2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죠.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이었어요.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예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절차의 개시에서 당사자 신청주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이제 관공서 촉탁이거든. 여기서는 관공서 촉탁의 등기는 크게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고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해도 등기 수리합니다.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공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주소를 정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주는데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도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공매처분입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는 권리 이전의 등기와 공매등기의 말소등기,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일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해서 동시에 신청한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간에 직권해야 하는 등기는 많아요. 여기서 크게 지역권 등기는 2번을 하죠. 성역지는 공동신청으로 하고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대지권 등기를 2번을 하죠. 대지권 등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하고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 구 상란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죠. 그죠? 가처분 등기가 있고 가처분 이후의 등기가 있어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이의신청의 절차에서만 있어요. 소송을 우리가 이의신청은 1월 2일 날 했거든. 이의신청에 대한 약식 재판은 2월 1일 날 끝났어요. 그 한 달 사이에 등기부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등기소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걸 해놔라. 이게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능력에서 적격자, 부적격자, 적격자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부적격자가 문제죠. 그죠? 태아 X, 읍면독립 X, 학교 X, 민법상 조합 X.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신청이 있죠. 그죠? 이 경우에 양자의 차이는 전자신청입니다. 자연인, 법인만 되죠. 방문신청은 자연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되어요.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되죠. 방문신청의 대리인은 제한이 없다. 전자신청에는 공인인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신청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죠? 이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해야 되고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3개월 전부터 연장을 할 수 있고 연장기간도 3년이고 연장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6번에 당사자 신청은 공동신청, 단독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공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3개를 언급했죠. 그죠? 권리의 변경입니다.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게 권리의 변경이거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입니다. 전세금을 정해가면은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입니다. 감액을 하면 반대가 되겠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 두 번째,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어. 하고 난 다음에 갑이 병에게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때 의무자는 갑, 그러면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갑이죠. 그죠? 가등기와 본등기의 의무자 권리자는 일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갑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병은 저당권을 껴안았죠. 그럼 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병하고 을하고 말소하면 됩니다. 저당권 여기 설정자 집주인 있죠. 저당권자 갑이죠. 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되고 제3취득자 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되고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단독 신청은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입니다. 계약이면 공동 아니면 단독이에요.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표제부는 전부 다 단독 신청입니다. 을구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임차권이라 전부 다 계약입니다. 그럼 을구는 전부 다 공동신청이에요. 그런데 갑구는 계약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매매 교환 정려는 계약이죠. 그러면 공동신청이에요. 상속이다, 토지 수용이다 이런 건 계약이 아니죠. 그럼 그거는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뤄내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입니다. 따라서 등기해야 물건이 변해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두 번째,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정서는 안 돼요. 성소한 자 원고는 등기할 수 있어요. 패소한 자 피고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판결서와 확정 증명서를 들고 가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도 들고 가야 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들고 가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확정된 판결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불확정된 판결서, 즉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서를 가지고는 등기할 수 없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의한 등기에 포괄승계인이죠. 아버지가 매매하고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 그러면 자식이 대신 등기합니다. 이때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아버지 피상속인이고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는 자식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 신청이죠. 갑, 을, 병, 을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인은 병입니다. 명의는 을입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거예요. 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채무자에게는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 불리한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없고 유리한 등기는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갑, 을, 병이죠. 갑에게서 을, 을에게서 병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합니다. 채권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했어. 그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등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해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하고 비법인입니다. 자, 같은 겁니다. 명의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신청인은 대표자,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따라서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기재를 합니다. 그러나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방법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를 작성하고 첨부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신청 정보에 처음에는
부동산 표시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 신고가 나와야 되고 거래 가액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매월 며칠 날 매매를 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걸 매매가 등기 원인, 1월 2일이 등기 원인 일자,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 원인 일자, 등기 목적을 기록한다. 세 번째는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도 매매가 되니까 신청서에 지분을 기록을 해야 되고, 합유는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지분은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청서 마지막에 맨 아래에 의무자, 권리자, 그래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신청 정보입니다. 주소를 정비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하는 정보는 첨부 정보가 되어요. 그럼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등기필 정보의 일련번호, 비밀번호, 고유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2023년 12월 5일 이게 신청연월일, 신청인 목휘수 이게 신청인이죠. 그럼 신청인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대표자가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대리인이면 위임장 첨부해야 되고, 대표자이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법정 대리인이면 법정 대리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요. 정리를 하면은 부동산 표시는 신청 정보입니다. 대장은 첨부 정보예요. 매매는 신청 정보입니다. 매매 계약서는 첨부 정보입니다. 주소는 신청 정보입니다.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는 첨부 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는 신청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는 첨부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건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였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